보통 쿵과 같은 낮은 음의 반복으로 표현하지만 경우에 따라 높은 음의 쉬 등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목 맥박을 짚어보았을 때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같은 박자로 반복된다면 박동성 이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이어 앤썰 임현우입니다. 실제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통상 이명이라고 하면 청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뇌에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을 귀나 머리에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웅 소리, 삐 소리, 벌레 우는 소리, 바람 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명 환자 중에는 이런 종류의 소리가 아니라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나 맥박이 뛰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에서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게 되는 박동성 이명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오늘은 이명 환자의 10명 중 1명 정도를 차지하는 박동성 이명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경우 원인 파악에 있어서 가장 첫 단계가 이명의 양상이 박동성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박동성 이명은 대개 심장 박동과 연관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명과는 진단과 치료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박동성 이명과 비박동성 이명을 구분할 때는 맥박과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동성 이명은 심장이 뛰는 박자에 맞추어 들리는 소리이므로 두근두근하는 심장 박동 소리로 느낄 수도 있고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쿵과 같은 낮은 음의 반복으로 표현하지만 경우에 따라 높은 음의 쉬 등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목 맥박을 짚어보았을 때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같은 박자로 반복된다면 박동성 이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박동성 이명은 맥박과 관계없이 들리는 이명입니다. 삐 소리, 삐 소리, 벌레 우는 소리나 바람 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명 환자가 이에 해당하며 질병이나 노화에 따른 청각기관 변화 등이 흔한 원인입니다. 귀에서 웅웅거린다고 표현하더라도 박동성일 수도 있고 비박동성일 수도 있으므로 소리의 종류보다는 맥박과 정확히 같은 박자로 들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귀 속의 작은 근육인 중이근의 경련에 의해 발생하는 중이근 경련성 이명의 경우에도 규칙적인 진동 소리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맥박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점을 통해 박동성 이명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명의 양상이 맥박과 일치하는 박동성 이명이라면 이것은 귀에서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에서 혈액이 지나가는 소리가 커지면서 원래는 안 들리던 피가 흐르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이 부분적으로 좁아지거나 혈액이 평소보다 세게 흘러가며 혈류의 속도와 흐름의 변화가 생기고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머릿속 혈관에는 이상이 없고 혈관의 박동도 정상적인 상태인데 혈관의 박동이 달팽이관으로 과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소리의 전달 경로에 문제가 생겼거나 귀 주변 뼈의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박동성 이명의 종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원인은 수십 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할 때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박동성 이명의 진단 과정별로 어떤 원인들이 확인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성 이명 진단의 첫 단계는 증상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박동성 이명이 한쪽 귀에서만 들리는지, 양쪽 귀에서 들리는지, 누우면 심해지는지, 목을 돌리면 소리가 변하는지, 심장 박동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등의 정보는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귀 주변과 목의 혈관에서 혈관 잡음이 들리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소리가 들리는 경우에 목의 혈관 부위를 눌렀을 때 청진 소리가 줄어드는지도 평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병력과 신체 검사로 특정 원인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 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머리 동맥의 협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젊은 비만 여성의 경우는 뇌압 상승의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종종 고막 내시경 검사만으로 원인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귀지가 고막에 붙어 있거나 외이도를 막고 있는 경우와 고막염이나 중이염 등 귀 안에 염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소리 전달 과정의 변화로 인해 주변 소리는 덜 들리고 귀 안의 내부 소리는 증폭이 되면서 혈관 박동 소리를 평소보다 더 크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막 안쪽으로 종양이나 비정상적으로 위치한 혈관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막 내시경으로 고막 안팎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입니다. 청각검사도 박동성 이명의 원인을 찾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리의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주변 소리 청취가 줄어 외부 소리에 의해 내부 소리가 가려지는 효과가 줄어들고, 동시에 내부의 소리가 외부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내부의 소리가 증폭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신체 내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되고 귀 주변 혈관의 박동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청각 검사에서 소리 전달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특수 청각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해 귀 안의 달팽이관 구조에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박동성 이명이 있는 경우 박동성 이명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전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빈혈이 있으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하여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때 혈관 내의 피의 흐름이 평소보다 강해지면서 맥박에 맞추어 박동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박동성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신 상태, 전신염증, 혈액질환 등으로 혈류역학의 변화가 발생하여 박동성 이명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액 검사는 혈관 이상을 직접 진단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바로 치료가 가능한 전신 원인을 발견하기도 하기 때문에 진단 과정에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측두골 CT는 귀 주변 뼈인 측두골의 구조를 자세히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귀 주변 큰 혈관들의 위치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혈관이 달팽이관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면서 혈관의 박동이 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혈관 주위를 감싸고 있는 뼈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혈관의 박동이 차단되지 않고 측두골 안에 빈 공간을 울리면서 달팽이관으로 박동 소리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또 혈관의 문제는 아니지만 종종 달팽이관의 뼈 구조 자체에 틈이 생겨서 이 부위를 통해 머릿속에 각종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측두골 CT에서 발견되는 뼈 구조의 이상은 수술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막 검사와 CT에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뇌와 뇌혈관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MRI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MRI는 박동성 이명의 원인 중 혈관 및 뇌 질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검사입니다. MRI를 통해 혈관의 협착이나 구조의 이상, 뇌종양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의 구조적인 이상을 확인하는 MRI와 혈관의 이상을 확인하는 MRA를 함께 시행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정맥의 이상을 살펴보는 MRV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의 이상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뇌혈관 조영술을 추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단 과정을 통해 박동성 이명의 특정 원인이 확인되게 되면 각 원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합니다. 빈혈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정하게 되며, 혈관의 협착이 발견되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시도할 수도 있고, 보존이 없으면 혈관 시술이나 수술을 시행합니다. 심장 박동이 과도하게 전달되는 종류의 문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부위를 수술로 막아주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검사를 다 시행해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환자의 30에서 50% 정도에서 결국 특정 원인을 찾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차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과 관찰을 하며 지켜보게 됩니다. 박동성 이명은 전체 이명 환자의 10%를 차지하며 통상적인 주관적 이명과는 발생 과정이 다른 별개의 질환입니다. 환자의 이명이 박동성인지를 처음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인을 찾기 위한 진단 과정에 CT와 MRI 같은 영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동의 유발 원인이 확인되면 각 원인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모든 검사에서도 원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통상 큰 문제가 없으므로 일단 지켜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명의 한 종류인 박동성 이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박동성 이명 이외에도 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